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어제 급락을 뒤로하고 급반등에 성공을 했죠. 다만 어제 하락폭 대비 상승폭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다소 아쉬웠습니다. 더불어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무척 짙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오늘 시장의 주인공 삼성전자는 10%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더불어 시총 1위 탈환,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의 이 상승과는 별개로 계좌 보고 있자니 속상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준비해뒀습니다. 관련해서 또 전략자 주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등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증시 콜라텍 커리큘럼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지금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특징주 그리고 그에 대한 매도 의견 꼼꼼하게 다뤄주시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10시 3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향후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시크릿 종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팍스경제TV와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콜라텍 공략주들 어떤 상승률 보였는지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콜라텍의 특징적인 섹터라고 하면 로봇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우선 LG CNS는 무려 3거래일 만에 17.5%의 상승률 굉장히 빠르게 달성해 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4거래일 만에 11.7%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 줬습니다. 이어서 제닉스 로보틱스까지 단기간에 57.5%의 상승률 달성한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공약주들처럼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 띄워드리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콜라텍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만 콕콕 찍어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차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라 해가지고 TMC 가지고 왔는데 네. 와, 이게 웬일입니까? 블랙 튜스데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 화요일에 시장이 좀 크게 꺾이면서 그 종목이 좀 손실로 조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 같은 경우도 영웅 전차남이 역시나 피하지 않고 이따 시간에 뭐 제가 리뷰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진짜 영웅 전차남이 진짜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을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안에 주거래 5일 안에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남은 시간도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앞으로도 다음에도 영웅 전차남과 증시 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주도 속에 8,471선에 마감하는 모습을 코스닥 역시도 오랜만에 바이오 주도 속에 909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종목들은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데 네 종목만 빠져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정말 자신 있게 이번 주 내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챙겨 나왔다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오늘 시장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석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시장이 뭐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한 거다. 앞으로 내일도 증시가 또 추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그냥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딱 보면 아는 것처럼 그냥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조금 오른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조금 반발 매수세로 의한 좀 기술적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어제 코스피 몇 프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9% 가까이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하락 마감했잖아요. 마이너스 8%때 어떤 거 걸렸어요?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코스피가 매매가 잠시 중지가 됐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마이너스 9%대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증시가 자체가 그래도 3% 이상대로 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오늘도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 코스피는 상승하면 코스닥은 하락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2%대 상승하면서 좀 같이 코스피 코스닥 차별 없이 조금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연일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오늘도 5조 가까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은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4조 9천억 가까이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요. 그리고 금토 같은 경우가 역시나 1조 9천억 가까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 자체가 그래도 조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개인 같은 경우나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취했지만은 기관이랑 금토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조금 시장 자체가 그래도 코스피와 같이 상승 마감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에서 깨서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와 오늘 국장도 그냥 빠지겠구나.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서킷 브레이커 자칫하면 걸릴 수 있겠다. 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다 하락 마감했거든요. 다우, S&P 500, 나스닥 할 거 없이 전부 다 2%, 1%다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테마를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 나스닥의 대표적인 주식 어떤 겁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14%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거는 그냥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또 하락하겠구나. 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께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제는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사실상 전일 미국 뉴욕 3대 지수 시장과 다르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상승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역커플링 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해외 증시는 빠졌고 국내 증시는 상승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 보여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통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8,000선 가까이 위협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8,471.02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고
네,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칫 8,500까지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조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네, 8,400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또 하락할까?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 화면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시장이 상승 나올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하락 나올 건지,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나중에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했는지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다음 시장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일지 그것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일단 수많은 원인, 시장의 하락의 원인 중에서 수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꼭 봐야 되는 세 가지, 저희는 전차남이 보는 시선에서 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바로 어디였습니다. 이것들은 왜 장중에 이런 토론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요. 네, 이것들이라 할게요. 짜증나니까. 네, 주식과 아파트가 수익 나기도 전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미실현 손익. 한마디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가 수익 중인데 이 수익 중인 계좌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니까는 당연히 나 그러면 주식 안 해. 왜 내가 주식해? 왜 내가 굳이 한국 주식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인 매도세가 좀 확대가 되면서 나 같은 경우도 팔겠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 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MSC에서 선진국 지수에서 관찰 대상국 편입이 불발됐잖아요. 사실상 이 MSC에 대한 기대감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런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9천을 돌파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MSC 같은 경우가 편입이 불발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세 같은 경우가 바이 코리아 하는 게 바이가 아니라 빠이빠이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매수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기대가 됐었던 이런 MSCI가 편입이 불발되다 보니까는 외인 매도세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는 참 이 뉴스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 금감원장 같은 경우가 삼전닉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친 합성어죠.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다. 이게 시장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더라 막상 해보니까. 왜냐? 개인의 매수 비중 100% 가까이 100%가 있다고 하면은 92%가 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매수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이건 그냥 완전 경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레버리지로만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네, 한마디로 그냥 주식이 도박판이 되다. 이런 논평까지 얻게 되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에 하락을 더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빠질 것 같냐, 오를 것 같냐,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 같냐, 이렇게 좀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영웅 전차님이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를 겁니다. 네, 오를 거예요. 하지만 네, 반도체 이슈, 한마디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와 관계된 회사들 또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상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 생각은 다 똑같거든요. 서로 생김새 달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오르잖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경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괜히 엄한 주식 사지 마세요. 지금은 2차 전지 살 때도 아니고요. 바이오 살 때도 아니고요. 그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조금씩 빠질 때마다 오히려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볼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놈의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제도,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본 게 코스닥 시장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는 7월부터 1,000원 미만의 동전주 같은 경우는 30일 뒤에도 1,000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
그리고 60일 지나서도 역시나 안 된다. 그러면 상장 폐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실적 이게 안 좋은 회사나 또는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속아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은 조금 개인들의 이런 매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손이 안 가봤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코스닥도 이렇게 빠진 게 있지만은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승강제 제도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3천 코스닥을 위한 이런 조금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는 앞으로는 우리가 코스피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코스닥 거래소 안에서 어떤 테마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거래소 종목 중에서도 이게 그냥 단순히 싸다고 주가가 싸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 조금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회사인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삼전 닉스와 삼전 닉스를 가지지 않은 자로 나뉘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저희가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힌트 주셨듯이 오늘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기업 들고 왔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기 전에 저희 매크로 변수부터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검은 화요일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였고요.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달러 강세도 큰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관련돼서 이번 주 역시나 이슈들이 정말 많았던 만큼 헤드라인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수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은 그냥 뉴스만 이야기하고 방송을 끝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워낙에 많은 뉴스들이 있으니까는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뉴스를 조금 이런 뉴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는 어딥니까? 하단에 우리 또 공부방 있잖아요. 공부방. 네, 이 하단의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하단의 공부방을 통해서 제가 뉴스를 정리해 가지고 하단의 공부방 통해서 여기에서 제가 우리 좀 전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방송에서는 제가 보는 시선에서 크게 세 가지 헤드라인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코스피 급락은 숨고르기라 했습니다. 코스피가 1,500피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1,500피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3전 2배 ETF 레버리지가 없애지 않는 이상요. 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끌긴다고 상승시키는 상승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코스피가 8,400인데 못 가겠습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고요. 그리고 검은 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말도 안 되게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강제처분 주식이 424억이라고 합니다. 네. 뭐 괜히 금융당국이 강제 처분하지 않죠. 신용매매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니까는 잔고 부족으로 인해서 당연히 강제 청산 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은 불쌍하지가 않아요. 그냥 본인들 욕심이 커가지고 큰 화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쌤통이다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있어요. 사실상 미국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의장 같은 경우가 합리적 매파라는 이런 좀 의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합리적 매파라는 좀 평가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를 이번에는 동결하지만은 연내에 기준금리를 내가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달러 강세하는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원화 약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욱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부에서 좀 추진하려는 그런 테마 같은 경우에 좀 더 시장의 자금이 좀 쏠리지 않을까 수급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은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최소한 실패 투자가 아니라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라고 해서 기본을 꼭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요즘 시장의 특징주 섹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전라도 강주나 전라도의
공장을 이전한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좀 전남 장성이라든지 전라도 강주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들의 주가가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회사들만 상승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을 5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한 종목에 5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평균 단가 낮춰가시면서 비중 늘려가지고 그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뭐가 하고 있습니까?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팍스경제TV에서 팍스경제TV 채널을 모르시는 분도 괜찮아요. 너튜브 통해서 그냥 팍스경제TV 검색하시면은 라이브로 다 실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증시 콜라텍 방송만 본방사수 하셔도 영웅 본방사수 하시고 영웅 전차남이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만 공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실보다 수익 볼 가능성 더 커지고 수익 보면 또 재미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죠. 이로 인해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삼성그룹주, 그리고 바이오 USA 관련주, 더불어 로봇 쪽에서도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간엔 또 어떤 섹터를 공략했을 때 저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그럼 저희 방송의 특징적인 섹터라고 하면 또 로봇이 있겠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해드린 LG CNS 4거래일 만에 17.5%의 상승률 달성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4거래일 만에 11.4%의 상승률, 제닉스 로보틱스 역시 단기간 14거래일 만에 57.5%의 상승률 달성해줬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섹터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전문가님께 힌트 한번 달라고 요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들고 오신 섹터, 어떤 섹터 들고 와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진짜 아까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각오하고 나왔다 했어요. 네. 제가 굉장히 지난주는 창피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TMC라는 종목 같은 경우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종목이 진짜 올해 안에 몇 배나 상승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역시 지금도 그 입장은 유지합니다. 그냥 똑같아요. TMC는 나중에 뒤 이어서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은요. 이 종목으로 만약에 시청자분들께 수익이 안 난다. 또는 이 종목이 만약에 시청자분들께 상승 나오는 걸 못 보여주고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이 방송을 더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 종목은 엄청난 종목이에요. 네. 오늘 이 종목이 상승 나오지 않고 이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드리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어찌 보면 운이 좋으신 건지 저는 방송을 잘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고 싶다 하시면은요. 어딥니까? 제가 뒤 이어서 안내를 드리기보다도 제가 안내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아리따운 아나운서님이 안내해 드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로봇 테마인데 이 종목을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 뒤이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는 그 안내해 드릴 때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해 드릴 때 서둘러서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안 그래도 자신 있어 하시는 섹터가 바로 로봇이었죠. LG CNS,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 세 종목 모두 상승 흐름 냈는데 오늘도 또 로봇이라고 하십니다. 관련해서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 하단 공부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상반기 점점 끝나가고 있고요.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는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포기를 끊을 종목, 새롭게 심을 종목 이렇게 리밸런싱이 필요한 또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신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또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전체 화면 만나보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힘차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콜라텍의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특히나 로봇 종목의 상승률이 굉장히 반짝반짝했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이었어서 더 귀하다고 느껴집니다만 우선 지난주 공략주는 조금 다소 아쉬웠기 때문에 아까 약속해 주신 대로 좀 꼼꼼하게 AS 혹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야, 참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 TM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 TMC라는 종목 같은 경우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제는 AI 시대가 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한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사실상 이제는 조금 열 전도율이 높은 구리 테마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시장에 좀 강세를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제는 구리보다도 광통신, 한마디로 빛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파일을 전송하는 이런 광케이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케이블 테마 대장 종목으로는 뭐 대한강통신을 비롯해서 오이솔루션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은 이 TMC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미국 텍사스에도 네, 이게 조금 이 회사가 광케이블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고 또한 이미 미국 정부와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한번 눈여겨보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회사 같은 경우를 주가를 19,000원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14,120원까지 거의 처참하게 빠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오늘 방송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은 근데 안 나오면 그건 회피하는 거고 굉장히 비겁한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냥 나답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손실난 거 인정하고 이걸 리뷰해드리고 매주 리뷰를 해드려가지고 이거를 수익이 나고 또 상승 나올 때까지 리뷰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결국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네, 이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드리게 됐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뭐 공시 내용이라든지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뭐 주가 상승 나올 때 지분을 매도했는지 오너가 이런 오너 리스크나 아니면 블록들이라든지 또는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악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단순히 지수 하락에 의한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 회사 물론 아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5,000원, 6,000원 정도 하락했지만은 저는 일주일 사이에 또는 하루 이틀 사이라도 이거는 광케이블 테마가 조금 주목받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급이 돌아오게 되면은 저는 바로 이 회사의 주가가 재차 상승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3만 원 이상 봅니다. 3만 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봤던 종목들, 특히 직전 방송 공략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TMC는 아쉽긴 했지만요. 지지난주 공략주 LG CNS 4거래일 만에 17.5%, 이 밖에도 3거래일 만에 11.7%의 상승률 달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14거래일 만에 57.5%의 상승률 달성한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으니까요.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증시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들썩들썩했고요. 삼성그룹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목들 정말 핫하게 또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대표적인 종목 3가지 매수, 매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6월 24일 네, 오늘의 시장의 특징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보혜양조, 뭐 금호건설, 뭐 계양전기 진짜 뭐 그냥 뭐 테마별로 안 오른 회사들이 없습니다. 오늘 심지어 반도체 테마가 오히려 안 오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뭐 로봇 테마라든지 또는 뭐 건설 테마들이 뭐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 회사를 제외하고 영웅, 전차 및 초이산 3가지 회사 여러분들께 제가 보는 시선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혜양조, 금호건설, 또 그리고 어떤 거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3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보혜양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보혜양조가 네,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 조금 보이십니까? 네, 지속적으로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이 회사가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검은 하요일 때 주가가 크게 빠져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사 먹어가지고 이 보혜양조의 주가가 오른 거다. 네. 이렇게 조금 무식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보혜양조라는 회사가 전남 장성과 광주 쪽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땅을.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방의 반도체 공장을 수백 조 가까이 투자한다. 근데 그게 전라도 광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좀 사실이 좀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들의 주가가 여기에 땅이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어떤 거 있었죠? 이런 이슈, 이런 비슷한 테마로 천일고속이라든지 대성산업 같은 경우가 강남 고속터미널에 좀 땅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는 신세계가 그쪽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겁니까? 재개발한다고 하니까는 당연히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 보면 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보혜양조 이미 거래소에서 경고까지 먹은 이 보혜양조 앞으로 매수해도 될까 매도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1,500원대의 회사가 네, 단번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네, 매도해가지고 네, 정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금호건설 볼게요.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근데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원달러율 같은 경우가 1,540원대를 기록했는데 왜 뜬금없이 금호건설이 상승 나왔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네,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씨가 굉장히 언어가 고급스러워요. 네, 주택은 꼬꼬댁 치고 지어야 된다. 주택은 닭이 꼬꼬댁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지어야 된다.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주택을 계속 지어야 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당연히 공급 확대 필요성이 조금 계속 강조가 되면서 사실상 이런 금호건설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동양파일이라든지 지능기업이라든지 중소형 건설 회사들의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왔다. 그렇다면 왜 금호건설이 오늘 상한가 갔습니까? 다른 건설 회사들이 상한가 갈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금호건설이 알고 보니까 공공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는 회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상한가 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씨가 뭐 다녔던 회사는 아닙니다. 자, 뒤이어서 볼게요. 그렇다면 매수 의견일까 매도 의견일까? 당연히 매도죠. 네, 그냥 정책실장 말 한마디로 주가가 상승 나오는 거다 보니까는 네, 이거는 그냥 테마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해야 된다.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데 무슨 건설이고 바이오고 뭐 기술주입니까? 안 하는 게 낫죠. 뒤이어서 볼게요. 에이프릴 바이오. 이게 뭐 리맵 신규 파이프라인 특허 출원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 나왔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회사 바로 조금 투자 의견 드린다고 하면은 매수 의견보다 매도 의견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요. 제약바이오 테마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테마뿐만 아니라 기술주 공략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주라고 하면은 어떤 거 있어요? IT나 2차 전지. 제가 얘기하는 건 반도체는 괜찮아요. IT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건설회사 공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프릴 바이오 여기 보세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매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온 종목들 가운데서 영웅전천이 초이스한 이 세 가지 회사 제가 보는 시선에서 조금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양조 매도 의견 드리고요. 금호건설 매도 의견 드리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매도 의견 드리면서 오늘 시장 특징주 제가 보는 시선에서 드린 투자 의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핫 이슈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급등했던 보혜양조와 금호건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전문가님께서 그럼 보고 계시는 투자 섹터 어떤 쪽에 긍정적인 시그널 주고 계신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기술주인 2차 전지나 혹은 최근에 바이오 USA 덕분에 오르고 있는 이 바이오 종목들보단 또 다른 섹터가 뭔가 중요하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종목 과연 어떤 섹터에 또 포함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테마를 좋아할까? 그냥 우리 넘버원 대한민국의 직책상 넘버원이죠. 그쵸. 제 마음속에 넘버원은 아니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회사, 이재명 대통령이 초이스한 테마를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여기서 첫 번째는 반도체가 될 수 있겠고 전선이 될 수 있겠고 에너지가 될 수 있겠고 통신 장비, 로봇,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중에서 로봇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로봇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로봇 테마들 가운데서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아주 깊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웅전선님이 또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삐 아닙니다. 땡 아니에요. 오늘 영웅전차님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빨리 상승 나올 거고요. 더 크게 상승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해야 된다. 저는 사실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다 매도하시고 영웅전차남이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회사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 회사는 상승 안 나오면 진짜 이상한 거다. 또는 수익이 안 나면 이상한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목표가가 30%라고 얘기했지만은 아닙니다. 현재 주가보다 저는 이 회사 최소한 50% 이상 상승 나올 거다 보고 있어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대한민국 경제를 지고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그 기업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가려진 기업이 있거든요. 네, 오늘 제가 그 기업 가져왔으니까는 그 회사 꼭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를 공략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다 하시면은 어딥니까? 아니야, 우리 또 하단에 공부방 있잖아요. 이 공부방 통해 가지고 우리 증시콜렉터과 함께 하시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한 힌트와 또 우리 공부방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아나운서님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오늘 공략해볼 섹터로는 로봇 지정해 주셨고요.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LG CNS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 시간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안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리뷰해드린 종목들의 상승률 그리고 오늘의 종목 목표 상승률 30%를 보고 있자니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참여 가능한 공간 만나보려고 합니다. 공부방에서는 종목명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다뤄드리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잠시 후에 체크포인트와 함께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도 벌써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늘의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 하나씩 한번 풀어주시죠. 이거는 근데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알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소문난 종목이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은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것처럼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우린 지금 너무 소중한 종목, 우리한테 수익을 줄 종목, 돈을 벌어다 줄 이 종목을 우리가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웅전차님이 알려주려고 가져왔어요.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사실 자동차 때문에 많이 크게 떴습니다.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차 만들어서 차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상 주가가 자동차만 만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주가가 잘 가봤자 15만 원, 17만 원이었어요. 근데 웬걸 갑자기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판다고 하네? 그러니까 주가가 막 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이 회사가 이 회사네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보다도 이 회사가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도 로봇을 제조해서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다라는 사람, 그리고 자동차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도 로봇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젠 피지컬 AI 테마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회사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제가 피지컬 AI 테마를 공략해야 되고 오늘 영웅 전찬남이 가지고 나온 이 시크릿 회사 요거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방산을 새 성장 엔진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키울 산업은 반도체보다도 로봇이겠구나.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를 키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타고 다니는 대한민국 사람의 70%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했을 때보다도 이 회사가 최근 1, 2년 사이에 인수한 회사에서 만든 로봇을 제조해서 판매했을 때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었던 회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도 로봇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시장 전망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이 골드만삭스라는 글로벌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의 규모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집집마다 로봇 청소기가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2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LG 거 하나, 로보락 하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금도 중국에서 유니트리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찬남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더욱더 대중화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도 내려가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집집마다 로봇 청소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집집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가지고 애도 돌볼 수 있고 애는 못 돌보겠네요. 그래도 뭐 맡기려면 맡길 수 있죠. 애도 돌볼 수 있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서 오는 겁니다. 지금 식당 가서 보면 우리가 서빙해주는 이런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봇 산업 시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AI 다음 10년은 로봇으로 향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영웅 전찬남이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보다 로봇을 제조해서 판매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간 회사를 오늘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젠슨한 회장은 없는 말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서 로봇용 안전 플랫폼인 헤일로스4 로보틱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젠 엔비디아도 AI 반도체보다도 로봇에 주목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나 또는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아니라 로봇 테마에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알고 싶죠? 그러면은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또 이제 안내해 드릴 거니까는 아나운서님 안내에 따라서 증시 콜라텍과 함께해서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 6월 29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이 대국민 보고회에 참여할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최고 수혜주로 불리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정조준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뒀습니다. 그럼 큰 화면을 통해서 이 로봇, 정책, 엔비디아 3박자의 트렌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콜라텍의 시크릿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종목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와, 방송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에 공부방 통해서 서둘러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빨리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아나운서님이 아까 잠깐 힌트 줬어요. 6월 29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관계자와 국내 주요 로봇 기업 CEO를 CEO를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해가지고 내가 로봇 산업을 이만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한대요. 네. 근데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A로봇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흰색으로 가려진 회사 있죠? 이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9일 29일이라고 하면은 당장 다음 주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그 이전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나오기 마련이니까는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오는 회사는 오늘도 주가가 약보합에서 끝났으니까는 이 회사가 내일이라도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일부터 다음 주 영웅 전차남이 방송하기 전까지는 저는 최소한 10% 이상은 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번에 단시간에 1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거나 이렇게 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의제가 로봇과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이랍니다. 로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 힌트를 제가 가져왔네. 맞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를 오늘 저는 가져왔습니다. 요거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돈을 벌 자세가 안 되신 분들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했을 때보다도 로봇을 제조해서 판매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갔던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90% 가까이 있는 이 회사인데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지분 10%까지도 추가로 인수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를 지분 100%를 인수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로봇 회사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난 시크릿 종목을 목표가 100만 원까지 제시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친환경 신차 효과로 목표가 76만 원까지 제시했고요. 어떤 회사는 또 목표가 120만 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 짜잔,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최소한 주가 75만 원은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저는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단에 공부방 있죠. 이 공부방 통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께서 자신 있어 하시는 로봇 섹터 내에서도 또 시크릿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